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재미식 변호사입니다. 국회가 다시 가동됐습니다. 아마 국민들 눈이 두려웠겠죠. 어제부터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꼭 묻고 싶은 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안은 무려 357조 7천억인데요. 그 방대한 예산을 무슨 재주로 불과 열흘 정도에 다 심의할 수 있는지 정말이지 오래전부터 궁금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경제 전문가들도 몇 분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어떻든 선거 때 표가 되니까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는 건데 어쩌면 그 빚을 갚아야 할 다음 세대가 화를 내는 때가 빨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또 무엇이라고 말을 바꿀 건가요? 12월 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국회가 다시 열렸지만 앞길은 험난합니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에 다른 데다가 합의문 해석도 벌써부터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2부에서는 여야 중진으로부터 양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과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을 차례로 연결합니다. 겨울철 전력 대란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어제 전남 영광 한빛 원전 3호기가 또 멈춰섰습니다. 원전 23기 중에서 가동 중단된 게 7개입니다. 잠시 뒤에 한빛 원전 민간 환경감시센터 김관용 위원을 연결합니다. 3부에서는 흥미있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11월 수원역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한 5천만 원을 보관함 관리업체에 주라는 법무부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장성택 실각설과 맞물려서 최근 급변하는 북한의 권력 지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식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장성택 관련한 내용이 많네요. 북한 장성택 가택연금 보위부가 주도 이런 내용도 있고 6일째 장관이 장성택 관련자 숙청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내용. 장성택 신변은 이상 없지만 측근들 구속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일 과거사 중재 역할 않겠다라고 언급했다는 부분도 있고 이 곽상도 전 민정수석 옛 부하가 조 행정관에게 정보 확인을 부탁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떻든 이 장성택 그 실각설이 어제 오늘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장성택 소재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해석이 다른 듯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측에서는 장성택 소재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 반면에 그 통일부 쪽에서는 그 6일째 장관이 그 소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이 또 언급을 했어요. 국회 간담회에서. 그리고 또 실각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실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반면에 통일부 김남식 차관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금 당장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 부서 간에 이렇게 의견들이 생각들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외신에서도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예, 이것이 주류인 것 같아요. CNN 뉴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이게 잘 모르는 이 통일부는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잘 알아야 되는 국정원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 통일부와 국방부와 국정원과 달리 유보적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예, 1차적으로는 뭐 과거에도 국정원의 판단이 틀렸던 경험이 없지 않다는 거죠. 예. 예, 대표적으로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격식 이 숙청설이 있었지만 사실은 건재한 것으로 이렇게 규결이 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지금 외신들 특히 중국 쪽 그 언론들이 진위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장성택 실각설이 국정원의 추정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정치적 배경설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거죠. 예, 어젯밤 이제 지상파 한 곳에서 또 네다듯이 북한에서 중국에 사전 통보했다 이런 뉴스를 내보냈는데 이 중국 일부에서 시인
했듯이 보도는 했지만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듯한데 네.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점검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선 정보위가요. 오후에 남재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장성택 문제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국방위원회도 김관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 북한 지도부 체제의 변동 관련한 도발 징후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 그럽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정부 부서 간에도 좀 서로 정보 교류를 좀 해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요, 여야가 사자회담에서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그리고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의결을 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죠. 네. 그리고 이 법안, 입법권을 이번에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논의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회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 예산 통제권 강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논의를 해서 연내 입법 처리 이제 하기로 했고 다만 이제 국가기관의 정치개혁 금지 실효성 확보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 능력 또 해외 대북 정보 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6월 말까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정보 선진국에는 이 예산 통제권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모양인데 예, 우리 정부가 최초로 아마 이 정보기관 예산 통제권을 의회가 장악을 하는 이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누구로 하는지 결정됐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네. 예.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오늘 방한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입니다. 예. 내일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중국의 방공구역 식별구역 선포 문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확대 방안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예. 그 직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도 이번에 주요 협의 의제입니다. 예, 이미 중국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이 만났는데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얘기들이 오고 갔다면서요? 네. 공식 논의는 없었다 이런 보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외신은 미국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예. 중국 국영 CCTV도 시 주석이 이와 관련한 중국 입장을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이루어진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이번에 바이든 부통령하고 시 주석 논의에서 장성택 관련한 부분도 좀 서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가동 중단된 지 일주일 만에 어제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3호기가 고장으로 멈추었습니다. 한수원은 터빈 발전기 이상이라고만 밝혔는데요. 한빛 3호기는 설비 용량 100만 킬로와트급 경수로형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군의 기술진이 설계 건설한 최초의 한국 표준형 모델이기도 합니다. 원전은 현재 23기 중 7기가 멈춰서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대란이 불보듯 뻔해 걱정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김관용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번 수리를 이미 마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고장난 겁니까? 이게 고리 1호기도 76일간 계획 예방 정비 받고 15일 날 재가동한 뒤에 5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시끄러웠는데요. 왜 이렇게 고장이 반복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빛 원전 3호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려 7개월 이상의 예방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
어렵게 재가동했습니다. 또 불과 6개월 만에 지금 또다시 고장으로 지금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운전 전체에 대한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예. 그 어느 시민단체는 이게 정비 직후에 고장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른바 이 목욕탕 곡선, 욕조 곡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설비 실질 직후하고 수명 만료 직전에 고장이 증가한다. 이제 그런 현상을 욕조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그 노후 원전들 또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건데, 이 10년씩 가동 연장해도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현재 지금 그 가동 연장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현재 잦은 원전의 고장 문제 및 그 여러 가지 각종 비리로 지금 불신이 좀 갈수록 그것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동 연장이라는 그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그 문제된 불량 부품이 원인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불신이 아주 커질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불량 부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3호기 그 전기는 가스 절연 모선 고장에 의해서 예. 터빈 발전기가 자동으로 정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터빈 발전기 정지로 3호기 가동이 정지가 되는데요. 지금 그 2009년도에 예. 그 다른 호기 영광 한빛 온전 다른 호기에서도 이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음에도 지난 그 예방 정비 때, 물론 7개월 이상 예방 정비 때 이걸 확인하지 않고 간 부분도 지금 그 전력난을 이유로 예방 정비를 좀 더 철저하지 않고 서둘러 재가동한 거 아닌가 하는 그 제 어제 그 관계자의 보고시에 강하게 좀 질책을 좀 했습니다. 예, 뭔가 느슨한 건 분명한 것 같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승호는 터빈 발전기만 정지를 했고 원자로는 정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점을 고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재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예, 현재 그 원자로는 그 전력 30% 지금 간발돼 30%만 전력 생산하고 있고 지금 원자로는 정지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30%만 그 현재 그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 고장된 부분만 그 교체를 해서 안전 확인 후 재가동한다. 좋습니다. 규제기관의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3호기 가동 원인에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다른 후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또다시 그 7개월 이상의 예방 정비기간에 다른 호기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예. 그 3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시간이 지금 가동된 지가 좀 상당히 지금 시간이 지는 그 노후 원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전 수명이 좀 상당히 지난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 이상의 그 예방 정비 기간 동안에 다른 후기에 있었던 2009년에 있었던 내용이 지금 3호기에 똑같은 내용이 그 가스 절연 모선이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터빈 발전기가 정지되고 원자료가 지금 예. 현재 30% 감발된 상태입니다. 네, 같은 곳에서 계속 고장을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예, 기본적으로 이 원전은 안전이 첫 번째 조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전력 수급을 이유로 이렇게 계획 정비 같은 것도 이 조급하게 계속해서 단축을 시키고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그 한빛 2호기 부실 정비 부분이 그 두산중공업에서 무려 88억 2천에 계약을 했지만은 예. 그 원전의 안전성은 뒤로 한 채 그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에서 모든 그 불법 행위를 자행을 했습니다. 모든 그 규제기관에서 신한 내용이고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만은 완전성은 뒤로 한 채 예방 정비 기간에만 맞추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에서 그 한빛 2호기 정비 시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불법을 자행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 다른 3호기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3호기도 해일연료 제어보험 안내관 균열이 그 민간 합동 대책위에서 저 민간 전문가 추천과 기관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예방 정비가 끝났지만 서둘러서 이거 재가동한 거 아니냐. 또 3호기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그 예방 정비 시 그런 문제가 좀 그 민간 합동 그 대책이나 센터 우리 그 위원들도 그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겨울철 전력난, 특히 여름철 전력난 이런 등등 이유로 좀 미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음에도 규제 기관이나 정부 측에서 안전 지장 없다. 만으로 고집을 하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이 자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 이 원전의 안전 운영을 그 위해서 더 필요한 점검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모든 그 예방 정비기가 지금 일주 기간이 18개월이거든요. 예. 그 뭐 예방 정비 기간이나 고장 시 모든 사항이 좀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지역 주민에 공개되고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 부분도 지금 많이 그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많은 것이 미흡합니다. 이게 현장에 확인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좀 나타나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정비 안전 규제 기관 및 킨스나 원자력 안전위원회 감독 기관의 그 인력이 현장에서 서류 확인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서류 네. 확인보다는 현장 확인도 병행해서 그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 그래서-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런 부분이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과감한 그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갈수록 노후되는 원전의 예방 정비 기간 늘려야 합니다. 예. 지금 이 부분도 사무기 가정 정기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예방 정비 기간 중 확인 기간이 저희들이 보니까 5주기로 들었습니다. 예. 5주기면 벌써 9년입니다. 9년에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노후될수록 갈수록 노후되는 원전의 예방 정비 기간 늘려서 모든 부품 및 핵심 부분에 대해 검증 주기를 단축시켜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김관용 위원이었습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긴 진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이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가스비 잡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어.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 그렇지 보일러는 귀뚜라미.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국회가 다시 가동됐습니다. 어제 오후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여야 각 당은 이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사자회담
합의문을 어렵사리 추인했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예결위에서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은 여전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관한 합의문 해석도 벌써부터 두 당이 다릅니다. 그런데다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어쨌든 약속한 16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이제 좀 편해졌습니까? 국회가 정상 가동됐는데요. 뭐 편해졌다기보단 국민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시작되는 것만 해도 예. 안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곳곳에서 지금 복병이 숨어 있어서 예. 국회를 잘 운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뭐 다들 전문가시니까 어떻든 그 꼬리는 되겠죠. 예, 어제 네. 이번 총회에서 여야 사자회담 합의문이 추인됐는데 이 국정원 개혁 문제 놓고 당내 반발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예. 아주 신랄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 의원들이 어차피 여와 야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 국회인데 이 정도의 양보도 없이는 국회를 열 수가 없었다라는 그 고육지책이었다라는 데 대해서 이해했고요. 네. 저희가 그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그 특위에서 좀 현명하게 서로 대처를 해서 잘 이 국정원 특위 문제가 실질적으로 국가와 민족에게 필요한 그런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예, 서상기 의원도 그렇고 조원진 의원도 그렇고 이 언론에다 보도될 정도의 반발이 있는데요. 뭐 국정원 직원이 정부기관 출입 금지를 놓고 이러다가는 대북 정부 수집은 전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 또 국가 핵심 조직인 국정원을 이게 너무 무력시키는 합의 아니냐. 심지어 뭐 국정원을 팔아넘겼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황 대표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제 즉답은 피하셨어요. 예.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기본적인 골격만 사자회담에서 합의를 한 거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특위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좀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조원진 의원이나 서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야당이 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질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찾아보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진 않겠다 이렇게 황우여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민주당 민병두 의원 지적대로 이 국내 정보관 업무 자체를 폐지한 것 아니냐. 민주당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사정회담에서 서로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예. 의원총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난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 합의문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특위라는 것이 여야 정수거든요. 특위위원장을 야당이 맡긴 하지만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와 야의 입장을 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고 또 그런 문제들을 또 국회의원이만큼 서로 타결점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또 특위를 한다 그래도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특위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슬기롭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예산안 처리에 다급한 나머지 황우여 대표가 야당에게 완전 굴복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굴복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야당이 지금 길거리에 나가 있었는데 예. 처음에 이제 특검을 안 주면 절대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 양특 우리가 말하는 국정원 특위와 특검 두 개를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하여간 이 정도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국회 정상화라는 그 대전제 하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그런 판단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보육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여간 좋은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는 또 특검인데요. 이 특검은 방법과 시기를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다 이렇게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그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합의문에 대해서 특검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야당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제 가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 의총의 우리가 말하는 그 친노 그룹 아주 강성 그룹들이 특검을 받아오지 않으면 절대 합의해주지 말아라라는 것이 그분들의 그 계속되는 주장이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을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당은 또 여당 나름대로 뭐 논의하기로 한 거니까 해주기로 한 것도 아니고 예. 또 논의한 것이 사실 구체적인 무슨 아무 그 방법이나 뭐 일시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거니까 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차피 여당이 절묘한수를 둔 거죠. 예, 스스로 절묘한서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어차피 서로 간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는데 이 뭐 아까 그 야당의 친노 그룹을 강성 그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당 또 이 친박 그룹이 강성 그룹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야당만큼 강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강성 그룹이 있긴 합니다만은 강성 그룹이 없고 우리 뭐 아마 우리 의원총회에서 예. 특검을 받았으면 뭐 저희도 예산을 못하는 한 있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의총에서 결론이 났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이건 특검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저들끼리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고육지책으로 서로 하여간 빅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예. 생각합니다. 그래 상대의 수를 많이 알면서 이쪽에서도 그런 수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네. 정치개혁 특위는 제가 좀 허울 뿐인 것 같아요. 이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 폐지 사실 이게 박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별 이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체장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그 정도밖에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제 공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엄청난 여러 가지 제안 내지는 그 의견들이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치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 공천을 안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공천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또 비리를 줄이고 더 좋은 사람을 골라내기에 용이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예. 이제 여성, 청년,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 제가 이게 물론 대통령 공약이긴 합니다만 또 민주당도 지금 당론으로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만 또 당내 이제 이견이 많고 그분들이 이러저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일단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예. 진행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 자체도 제가 보기엔 이제 교육감 선거까지 지금 손을 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여성, 청년 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예. 네. 지금 예산안과 보수법안에 대한 양당 입장의 차이도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이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세법 개정안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당장 세율 인상은 없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바꾸겠다. 그게 지난 8월 8일에 나온 세법 개정안의 그 주요 내용인데 민주당은 어떻든 부자 감세 철회하라 이러면서 법인세부터 올리자 이런 견해입니다. 이 여야 이 문제로 또 깃돌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해결할 것 같지는 않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예. 이제 예산 심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계속해서
여야가 이제 격돌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예산안 문제도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이제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저희 당에서 뭐 공약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부자 감세 철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이 그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실현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그 예산 다루는 우리 이군현 위원장이나 김광림 간사나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이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또 타협점을 좀 마련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에 관해서 의견 한 두 개만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가 새누리당에서 좀 거론이 되는데 본인들이 동의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황식 전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당에서 제안을 했거나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일로는 만나 뵙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또 자천 타천으로 당의 주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정몽준 의원께서도 어찌 보면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출마할 생각이 없으신 것 제 바로 옆자리거든요. 예, 빨리 알아보시고 제 얘기 귀띔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특종 하나 하게요. 예,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 인기가 이제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에서 이제 입지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은 저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주 긍정적인 사인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끝으로 이 전당대회가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현 지도부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3월경에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현 지도부가 바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진짜 지도부를 바꿔서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대세는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지도부를 바꾸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 지도부가 아주 모든 선거에서 다 압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도부가 아주 복받은 지도부다 그래서 이 지도부가 또 이번 지방선거도 잘 또 치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없고요. 물밑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지방선거 끝난 후에 선거하는 것이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쨌든 황우여 대표가 복 많은 대표였다. 이런 얘기군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어제 아침 야당에도 야당 또 의총에서 사자회담 합의문 추인했는데 방금 새누리당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야당 또 이게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군요. 특검을 계속 논의한다. 이 부분이었다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특검과 특위 양특 아닙니까? 그랬죠. 그중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 부분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소관 법률안을 처리하는 권한이랄지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걸지 그리고 입법 처리 과제와 그 입법 처리를 연내로 기간 합의한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또 다른 축인 특검 문제에 대해서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진전을 못 시켰다 하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런 점에서 불만은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특검의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특검과 특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초도 변함이 없고 국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충분히 지도부가 설명을 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결의안으로 담아서 분명하게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추인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하신 국정원 개혁특위 연내 기간 합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걸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 예산안과 이 국정원 개혁 문제가 또 연계된 것 아니냐 이래서 불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불만이 겁니까? 아니고요. 예. 예산안도 연내하자고 그런 거고요. 예. 국정원 개혁 그 기간도 연내하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내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외곽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실속은 다 차린 것 아니냐.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 국정원 개혁특위만 하더라도 위원장과 입법권까지 전부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해서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다기보다는 예.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일,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불법 선거 문제, 국정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불법 선거 문제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정권 그 시절 하에 국정원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던가, 그리고 지난 대선을 비롯한 여러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앞으로 이런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건 국민적 요구였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기분 좋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트위터가 활동한 SNS만 하더라도 역사상 처음이니까 그런 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 중심으로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를 놓고 비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민병두 의원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론에.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합의문에 보면 예.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 활동을 통제하고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 국내 파트는 대공 파트하고 정보 수집 파트가 있는데 예. 이 합의 사항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타 사항으로 내년 2월까지 논의하는 거고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는 금지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당, 언론사, 종교, 학교 등을 출입하는 기관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건 정당한 수집 행위 활동은 그 정부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원들이 출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업무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예.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저도 그렇게 세밀하게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예, 문제는 특검인데 이 네. 특검은 합의문의 방법과 시기를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새누리당은 특검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네. 저희들이 또 민주당 의견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이 아니고 특검에는 합의를 했고 다만 방법과 시기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느 식으로 맞는 겁니까? 이게 논의 과정을 보면요. 예. 특검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특검의 특자도 처음에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치고 그랬었던 건데 두 번째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특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한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안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밤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회에서 특검에 대해서도 반발짝이라도 진전이 있어야 된다. 예. 양측을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 특검이 그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특위를 진전시키고 또 예산안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지만 특검은 양보한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진전을 시키자. 그래서 시기와 범위를 넣자. 특검 자체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예.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도입을 전제로 해서 시기와 범위를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대표부가 가서 그렇게 저 새누리당과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건데, 예,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반발적 진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다면 이 특검에서 NLL 회의록 유출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다른 그것을 어떤 범위로 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군사이버사령부 문제도 있고요. 이 사이버사령부는 그건 군사법원 관할 아닌가요? 그건 이제 재판을 할 때는 군사법원이지만 예. 수사하는 거는 검찰에서 또 특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건 또 뭐가 헌법에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는 거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고 해서 검찰을 꼭 군 검찰만 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군사법원법에 그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신 얘기입니다. 뭐 군사법원법에는 군 검찰만이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미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 합동 군관이 이렇게 합동 수사를 해도 되고요. 그걸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최동욱 이 찍어내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불법 개인정보 유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검으로 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특검을 한 거는 다 그런 거거든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은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어려워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수사 대상을 가지고 특검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어떻든 이번 그 특검 등 쟁점에 대해서 당내 강경파가 주도했다. 쉽게 말하면 친노 세력이 주도했다. 이제 이렇게 외부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전체가 다 친노고 강경파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언론에서 양당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쪽은 친파. 예. 그 당 안에서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좀 타협을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워낙 역사 이래 초유의 사건이고 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특위를 하자고 하는 거는 다 같은 의견입니다. 이거를 외부에서 또 특히 어떤 언론에서 이건 무슨 친노파냐 아니니 이렇게 해서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거는 참으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전혀 내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 드렸던 것은 아까 이 새누리당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친박이 강경세력 아니냐. 또 이쪽에는 친노가 또 강경세력. 그래서 친노와 친박의 싸움으로 외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고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제가 그 노무현 시대 때 친노 연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근태 선배랑 같이 했던 사람이어서. 김근태 라인이었죠. 뭐 돌아가신 김근태 선생과 함께 하신 분인데. 친노냐 비노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그 적절한 구분법이 아니고 그 내부를 분란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구분법이죠. 예, 그렇군요. 이 안철수 신당이 창당에 나섰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위원들 공천 폐지하는 문제 이걸 계속 김한길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게 신생정당인 안철수 이 신당에도 아주 이게 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재를 모으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공천제 폐지하는 문제는 꼭 뭐 안철수 신당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득권 중에 하나인 그 공천하는 문제,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을 공천하는 게 그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기득권이다. 그것 때문에 폐해가 크다. 이래서 새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공천제 폐지하자는 게 주요 후보들이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오래전에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고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철수 신당에다가 이게 갖다 맞추는 거는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이제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데 이 세법
개정안부터 서간에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네. 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은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하고 세율 인상은 없다 이제 이런 거고 민주당은 지금 이른바 그 부자감세 철회하면 된다. 그래서 법인세부터 올리자. 네. 물론 대기업 법인세입니다만은 이 간극이 큰 것 같는데 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논의를 해봐야죠. 예.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하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46.7%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최고인데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려워질 거다. 또 자식 세대 가면 더 어려워질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극화가 어떤 경제 성장도 막고 있고요. 내수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야기하는 게 경제 민주화인데 경제 민주화는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 이 소득 재분배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는 게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예산에 부자 감세 철회를 하지 않고 또 법안도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외투법이나 관광진흥법 이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몇 개 기업의 특혜법으로 보이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그거보다는 이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도 좀 올리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게 하고 법안도 남양유업 방지법이나 이 비정규직법, 학교 비정규직보호법 이런 것들을 좀 통과시켜서 서민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전혀 그렇게 돼 있지 못해서요. 저희들은 그거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